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영의 고동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통사고 당하시면 그 형사 절차들, 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영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사고가 처음에 나시면 당황들 많이 하시지요. 당황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많으실 텐데요. 처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런 어떤 그 장소는 어딘지, 그 상황은 어땠는지를 객관적으로 자료를 남겨놓으시고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시고 사진 같은 것을 촬영해 놓으시고 만약에 피해자가 다쳤다 라면은 경찰에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보험 접수도 하셔야 되고 또 연락처도 주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병원까지 안내주는 일들은 당연히 하셔야겠지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다면 왜 다치게 됐는지 자기가 본인이 사고에 있어서 어떤 신호 위반 등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적인 판단을 소홀히 하다가 그런 부분이 추후에 유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형사사건, 처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셨다라면은 이러한 상황들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 두셨을 텐데요.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고가 12대 중과실, 중상해 또는 사망, 뭐 음주운전, 그 다음에 도주 차량, 이런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만으로 처리가 되시고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2대 중과실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신호 위반, 뭐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 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음주운전하시던 경우, 또는 도주 차량이 되신 경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간 경우를 말하지요. 이런 경우 등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사유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제 교통경찰에 접수가 돼서 이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 사고 경위를 살펴보고 공소권 없이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나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 사고 당일에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요. 일반적인 경우는 사고 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고 당시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12대 중과실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아닐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요인, 이 일례로 신호 위반이다라는 게 문제가 된 경우라면 신호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에 응하셔야지, 만약 신호 위반이 아니라면 왜 신호 위반이 아닌지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신호 위반이 맞다고 하면은 신호 위반인 것을 인정을 하면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앞서서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 12대 중과실 등의 사유가 확인이 되어서 형사처벌이 될 사안으로 될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난 후에 이제 검찰로 이제 사건이 송치가 되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도 피해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겁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요, 징역 또는 금고와 같은 형을 살 수도 있고요. 물론 사안이 경미하다면은 벌금형으로도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없더라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가 없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상해에 관한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변호인 조력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들을 파악을 하고요. 여러 가지 합의와 관련된 어떤 입장들을 미리 고려해서 합의안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변호사가 제3자로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또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협의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감정적인 부분이 그래도 좀 덜 반영된 상태에서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합의는요, 경찰 단계에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검찰 단계에서도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소가 된 이후에 법원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요, 최소한 판결 선고 전에는 이런 합의가 꼭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형사재판에 진행이 될 때는 사고 경위,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은 양형이 문제가 됩니다. 양형이라 말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형량을 감하기 위해서는요, 또는 적절한 형량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법원에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요, 합의가 됐다라는 사정들이 또한 제출이 돼야 되고요. 그 외에도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 내가 이 사고를 고의적으로 낸 것이 아니다, 과실로 인해 난 사고다, 과실이라 하더라도요, 정말로 단순한 부주의에 의해서 난 사고다, 또는 다른 사정들, 여러 가지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정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물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절차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운전자 보험 가입해 놓고 계시다면요, 아마 운전자 보험에는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또는 벌금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들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보험 계약마다 특약마다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특약들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요, 변호사의 조력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생깁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영에서는요, 이러한 교통사고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끝낸 사례들도 여럿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급박하게 개입을 해야 될 사안도 있고요. 또는 흐름을 봐가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지요. 저희 법무부인 한영에서는요, 사고 발생 초기에서부터 경찰 조사, 그리고 검찰 조사, 피해자의 합의,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면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 한영에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